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지식 세 번째로 기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함부로 맡은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 과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산에서 배운 배려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선 기여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장남의 위치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를 도와서 부모가 하는 일을 돕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고 해가지고 형제들 간에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원시 된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특별 수익 같은 경우는 미리 장남이라고 해서 많이 받은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리 받은 것도 다 재산을 포함시켜가지고 명수로 상속인의 숫자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상속분을 계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여분은 그 반대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예전에 농촌에서 장남이 부모를 도와가지고 농사일 거들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리고 그 동생들은 또 뒷바라지를 잘 해가지고 뭐 고급 공무원을 키웠다든가 아니면 회사의 중역으로 키우고 자신은 이렇게 잘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장남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러한 때에 그러한 그 장남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기여했으니까 더 좀 상속을 하게 하자, 이런 제도가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동거 또는 간호, 다른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서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만 가지고 명수대로 나누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인데, 상속인이 3명 중에서 갑이 그 기여분으로 3천만 원으로 인정이 된다면 일단 1억 5천에서 3천만 원 빼고 나머지 1억 2천 갖고 셋이 나눠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앞에서 이제 특별 수익은 미리 받은 상속으로 봐가지고 공제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공제하는 것이 합해서 상속재산을 한다는 것이라면, 이것은 기여분은 그만치는 빼놓고서 상속시키는 그러한 제도이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여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 제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촌에서 부모를 도와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 뭐 월급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 같이 한 공동체로서 영업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사업에 관한 노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재산상의 급부 제공인데요. 이를테면 자신이 자산을 투입해서 부채를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아니면 토지나 그렇게 해서 뭐 건물이나 토지를 지켰다는 이런 경우죠. 세 번째로는 상당 기간 피상속인을 요양하거나 간호한 경우, 이를테면 말년에 부모님을 잘 모신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기여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여분 어떻게 정할까요? 일단은 상속인들끼리 합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가 잘 안 된 경우는 결국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저도 최근에 이런 사건을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은 합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으니까 나 이만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법원에서 판단받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전에 기여분이 정해져야 되고, 재산 분할 후에는 이제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여 상속인과 특별 수익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 일단 특별 수익분을 찾아서 재산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은 일단 공제해 놓는 거기 때문에 기여분은 빼놓고 특별 상속분을 포함시켜서 상속재산으로 해가지고 그 명수에 따라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상속 개시 당시에 1억 5천만 원이 있고 상속인이 3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갑이 기여분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일단 1억 5천에서 3천만 원을 빼면 1억 2천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을이나 병 또는 갑이 전에 5천만 원 갖고 간 게 있었다. 살아 생전에 아버지나 어머니 생전에 그런 거 있다면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1억 2천에 5천만 원을 포함시켜서 1억 7천 원을 가지고 3명이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먼저 기여분 빼놓고 그 다음에 특별상속분 합쳐가지고 명수대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명의신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실제 소유자와 재산상 그 등기부상의 명의가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기 재산을 해놓은 걸 갖다가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 가지고 즉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이제 무효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이제 판례가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 재산이긴 한데 아들 명의로 해놨다든가 또는 아내 명의로 해놨다든가 아니면 친구 명의로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이 되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배신행위죠.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는 명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분한 행위가 유효합니다. 제3자한테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유효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명의신탁자, 즉 실제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인 이름 빌려준 사람한테 팔아먹은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해서 그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횡령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함부로 처분하거나 자기가 소비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를 횡령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것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물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있죠. 그 타인의 재산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여하고 처분을 해버렸으니까 민사 책임은 있는데 형사 책임은 없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형법이 보호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형법이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그가 배신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형사상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처벌을 못하겠다. 이것이 최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친구들과 주말 산행에서 배우는 것 한 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주말에 이제 나가서 친구들과 산에를 이렇게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저번에 백화산이라는 산 갔습니다. 출발점부터 그 산까지 한 8k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멀죠. 근데 저희가 5명이 갔는데 사실은 제가 산에 갈 때는 종주 산행을 하기 때문에 차를 2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출발점하고 도착 지점에 각 한 대씩을 두고 나중에 또 한 차로 와서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종주 산행을 했는데 그날은 그냥 너무 길기 때문에 다시 왔던 대로 원점 회귀를 하려고 차량을 양쪽으로 안 댔습니다. 출발점에 2대를 이제 두고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한 7km쯤 가서 이제 1km쯤 남았는데 친구 중에 하나 이제 박용희 원장이라고 중국 한의사인데 건강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1km쯤 남겨놨는데 자기가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거 원점 얘기하기는 너무 길이 멀어가지고 내가 혼자 돌아가서 자기 차를 몰고
좀 가까운 도착 지점, 원래 원점 얘기하지 말고 가까운 데 가라. 그러면 자기가 도착 지점 부근에 차를 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말렸죠. 야, 그 힘들게 어떻게 7km는 어떻게 혼자 돌아가냐. 그러고 산도 험한데, 그런데도 그 친구가 막무가내로 전체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때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제 다른 산에 그때도 한 7km 이상 갔던 산인데, 그때도 혼자 돌아가서 자기가 차를 가지고 도착 지점 부근으로 와서 저희 친구들을 태운 적이 있거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짧은 길을 해서 원점의 길을 안 하고 짧은 내려와서 이제 일찍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 그 친구가 자기 차를 운전하고 와서 저희를 태우고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가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었는데, 너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한 그런 배려였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또 그날 배운 것이, 그날 이제 그 새로운 행로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너무 산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북쪽사면이고 그래가지고 길이 잘 안 보였어요. 이제 그 길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았고 북쪽사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급경사에다가 낙엽이 많이 쌓여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저희가 아주 헤매고 있던 중에 그 과거에 그쪽에 갔던 사람들이 매는 리본을 발견했습니다. 리본이 이제 한 500~600m 가니까 두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희미하게. 굉장히 오래된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점을 삼아가지고 저희가 길을 어렴풋이나마 길을 찾아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산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렇게 리본을 많이 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랑 삼아서 내가 100대 명산 돌았다, 뭐 200대 명산 돌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 써가지고 붙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한 20~30년 같이 가다 보면 선발대로 간 사람들이 후진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그 안내를 해주는 그런 리본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 낡은 리본들이 아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길을 잘 못 찾았는데, 그 리본을 표시 삼아갖고 저희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모두 이제 감사했는데, 바로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친구에게서도 배우고 또 과거에 저희 앞서서 간 분들로부터 배우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타인을 위한 배려라는 것,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크게 감동을 주는 것인지, 또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좀 밝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